너에게는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미래입시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녁 7시 반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오늘 어쨌든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그래도 했고요. 우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멘토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화나서 오신 거 아니시죠? 아, 네. 표정들이 다들 표정이 없으셔가지고. 네, 저희 맨 처음에 발표할 이동호 멘토분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묵동 거기 10단지 쪽에 있는 신서중학교 졸업해서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에 진학했고,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에 재학 중인 이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고입 그리고 대입. 근데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녀분들 혹은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고입 바로 앞에 있는 고입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고입을 어떻게 했고, 이때 그 중학교 때부터 제가 자기주도 학습이나 제 생활기록부 관리,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기에 이제 대입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입 그리고 대입, 일단 이 다음 학교의 입시라는 것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입시 도전의 역할은 저는 항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기적인 제 인생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봤을 때,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걸 위해서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중학교 때부터 조금 생활기록부나 이런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 도전의 역할이 단순히 그 학생들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입시가 이제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보통 다음 학교에 진학을 해서 많이들 슬럼프를 겪는단 말이에요. 난 이게 끝인 줄 알고 이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내가 여기 와보니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진짜 시작이었네. 이거는 단순히 내 인생 목표를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이었을 뿐이구나, 이 사회의 벽을 깨닫고 많이들 슬럼프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면서, 일단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어필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즉 스펙 쌓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왜 이제 나만의 어필 포인트가 이제 필요하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올해 중3 친구들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다 보니 이제 갈수록 고등학교 내신의 경쟁력은 조금 더 약화되고, 그럼 이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비효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생활기록부 관리를 어떻게 더 알차게 해서 내가 남들보다 여기서 더 우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교학점제가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1등급은 이제 다른 9등급제일 때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등급 받는 친구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처럼 생활기록부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생각해 봤을 때,
생활기록부 관리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것은 공부, 내신 관리가 바탕이 되겠죠. 아무리 생활기록부가 탄탄해도 9등급제였을 때 아무리 내가 생활기록부가 1500자 꽉 차고 하더라도 5, 6등급 받고 7, 8등급 받으면 대학에서 전혀 뽑아주질 않겠죠? 이게 5등급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기준으로 절대평가 내신에서 올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특목고나 자사고 가기 위해서는 올해가 필수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중학교 절대평가 내신에서는 올해인 친구들이 정말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과 다른 나만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 이제서야 특목고 자사고를 가고 싶어져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늦은 거 아닐까요? 막 이런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명덕외고 진학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마음을 지어가지고 거의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이제 진학을 해서 명덕외고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늦은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진짜 이 입시까지 남은 한 학기 그리고 혹은 그 이상을 열심히 알차게 준비한다면 저는 그 누구라도 합격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업 우수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본인만의 성실함 그리고 독창성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가져온 예시들은 주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라 이제 뭐 경시대회, 뭐 독서기록, 비교과 활동, 뭐 학생회나 동아리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이런 거를 많이 어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얘네는 중학교에서 그렇게까지 고등학교처럼 많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중학교에서도 중학교 때는 교내 활동이 이제 고등학교만큼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세 개 중에서 고등학생만큼이나 고등학생과 비교했을 때 난 여기에 지지 않을 만큼 채울 수 있다 하는 것이 저 세 개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독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등학생 때보다 중학생 때 훨씬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독서라는 부분은 중학생 때 훨씬 더 알차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는 배경지식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배경지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면접이나 이럴 때 답변의 수준이 달라져요. 일단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옆에 적혀있는 대로 문해력, 독해력의 수준의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독서 굉장히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독서를 엄청 즐기는 학생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독서라는 것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 분야나 시사상식 이런 걸 쌓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모의고사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면 알게 모르게 기본적인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상승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본인은 못 느껴요. 하지만 독서를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국어, 문학 영역에서 이제 실력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문해력, 독해력의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것을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썼던 독서 활동을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좀 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독서 활동을. 심지어 고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보다 더 양이 많은 걸 보아서 중학교 때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진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중학교 때 읽어야 돼요. 이 말이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1년 내내 활동이 한 학기 만에 이루어지는 식으로 가거든요. 심지어 내신도 더 빡세지고 그리고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져요.
특목고사 설거를 하면 그게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은 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내 활동이 중학교보다 더 깊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챙기려면 책 읽을 시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채워놓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팁을 말해주자면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요건 조금 레벨이 높은 책 같다. 근데 내가 이걸 읽어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독서 기록에 또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는 최대한 꼼수라면 꼼수라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배경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책이라면 다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고 독서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비교과 활동에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추려본 게 이제 동아리 활동, 교내 경시대회, 봉사활동, 그리고 기타 학생회, 뭐 학생자치 멘토링, 임원 활동 등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에 좀 주체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쩌다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이제 뭐가 있죠? 그쵸? 자율 동아리가 있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자율 동아리를 결성해서 만들면 돼요. 실제로 저는 이거에 그 자율 동아리에 좀 덕택을 봤던 게 제가 실제로 제 본 동아리도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Reading for Pleasure이라고 애초에 솔직히 말하면 약간 생활기록부용으로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동아리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제교류반이라는 걸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 계속 토론하고 자체 포럼 열고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나눈 국제교류 관련 이야기들을 자소서에서 정말 깊게 잘 풀어낼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어필 포인트가 고등학교 때는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들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맞게 이제 그 뜻 맞는 친구들끼리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저는 그게 정말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율 동아리가 본 동아리에 비해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수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도가 차이 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생기부에는 한 줄밖에 안 적힐 수 있었어도 우리 자소서가 아직 남았잖아요. 자기소개서에는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못한 부가 내용까지도 적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생활기록부에 한 줄만 적으니까 난 한 줄만큼만 활동할래. 그러고 이제 자소서 쓰려고 컴퓨터를 딱 열었는데 나 국제교류부 때 뭐 했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딱 한 줄 적을 만큼의 활동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혀 나의 스펙이 되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양과 꼭 내가 이거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해서 자율동아리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생활기록부에 좀 길게 쓰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풀어내면 됩니다. 네, 그만큼 깊이 있는 활동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요. 그거 말고도 교내 경시대회는 사실 그 자체로 좀 의미 있는 활동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 뭐 봉사활동. 봉사활동도 사실 저는 다양하게 하는 게 사실 저는 다양하고 많이 하는 게 간접적으로나마 본인의 이제 나눔, 봉사, 실천 이런 그 항목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본인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단체 활동 이런 거는 여기 마지막에 적혀 있는 학생의 자체 멘토링, 임원 활동 등등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나만의 어필 포인트 중요한 이유. 이거는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다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왜 이걸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거 세 개를 더 느꼈어요. 난 솔직히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해서 명덕외고에 좀 진학을 했는데 와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해도 항상 저보다 더 잘하는 애들은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더 느꼈고 그리고 일단 내신 관리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더 느끼게 될 것인데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1등급인 친구들이다? 얘는 정말 리스펙 해줘야 돼요. 말고도 한 과목이라도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마지막 포인트가 제가 이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내신과 이제 고등학교 가면 더 그렇겠지만 내신과 입시 결과는 꼭 정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보다 내신 평균 성적이 훨씬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저보다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내신이 더 좋은 친구들이 막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어필 포인트였던 수학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필 포인트를 수학으로 잡은 이유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갔는데 아무래도 외고니까 다른 자사고나 과거에 비해서는 이과 과목 내신이 따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5학기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내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수학 경시대회도 열릴 때마다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입시에 있어서 내가 그럼 나만의 어필 포인트로 뭐를 세워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료학과를 진학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여기 수학, 인문수학 수리 면접을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의료학과에 지원했고 실제로 이제 붙고 나서 교수님들께 저 왜 붙여주셨어요? 를 물어봤더니 그냥 수학 잘하는 애 뽑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과 과목들의 이득이 이제 외고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국어 영어 잘하면 외고 가면 장땡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외고는 국어 영어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더 튀려면 이과 과목들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과 과목들 열심히 챙기세요. 솔직히 문과 과목들보다 이과 과목들이 요새는 좀 더 슬픈 현실이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좀 열심히 챙기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좀 이게 너무 먼 미래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같은 거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빌드업하면 고등학교 진학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앞서서 양질의 콘텐츠들로 생기부를 채워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포인트들을 저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활기록부 관리, 독서의 중요성, 비교과 활동, 그리고 나만의 어필 포인트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실천해 나갈 건지는 사실 남 따라하는 것보다 자기만의 소신대로 이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국제교류부 얘기 하나만으로도 이제 당연히 자율동아리 칸에도 썼고요. 이거를 책과 관련지어서 국제교류부 때 그 교류부 친구들과 읽었던 책 내용을 가지고도 자소서에도 썼고요. 그 이외에도 책이랑 영화를 엮어서 하나의 에세이도 써봤어요. 이것처럼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게 저는 깊은 활동의 저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마치기 전에 약간 저는 어떻게 했다를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드리자면 근데 얘기만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자소서 때 뭘 썼냐를 얘기하면서 살짝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학업 관리에 있어서 어필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10미닛 플래너를 사용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을 기록하고 개인 SNS에 공유했다. 뭐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하루 공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성취하고 뭐 목표량을 직접 정해서 같이 그 팀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갔다. 이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어필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수학 학습에 있어서 유형별로 노트를 정리하고 뭐 내장 정리법, 그리고 이를 시험 보기 전에 활용했다. 이건 자기주도 학습도 되고 그에 따라서 내 교과와 관련해서 나는 이 교과에서 나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에요를 동시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뭐 그거 외에도 매년 과목부장, 여러분들 과목부장 많이 뽑죠? 그거를 지원해서 뭐 그 과목만큼은 친구들의 학습을 도왔다. 그래서 또래 멘토링, 혹은 암기법 공유, 이게 저는 사실 가장 좋은 어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 공부도 잘해요? 근데 나 나눔도 잘해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되게 교묘하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그거 말고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책, 영화, 에세이 연계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블랙팬서라는 영화랑 저는 연결을 시켜서 진정한 리더는 무엇인가에 대한 에세이를 써봤어요. 이것처럼 항상 고민을 하면서 내가 보는 책, 영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하나 활동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 생활기록부 기록이랑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고 이 뒤에 내가 어떠한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그에 따라서 나 혼자 이런 것까지 해봤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게 면접관들한테는 오히려 더 끌리는 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학생회도 하고 학급 임원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이거 다 하는 거보다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여기서 깊게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책에서 시작해서 영화까지 연결했고 저 스스로 에세이까지 써서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 책이나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좀 더 많이 읽는 책, 많이 보는 영화, 뭐 많이 쓰게 되는 에세이 주제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게 본인의 희망 진로 혹은 관심 분야가 되는 겁니다. 관심 분야 뭐 찾지? 뭐 법, 정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본인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많이 쓰게 되는 그게 이제 본인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본인의 생활기록부 관리를 잘 하면 여러분들도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친구가 와서 이어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멘토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지금 다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성은 없으나 대략적인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무엇을 더 주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김영현 멘토가 이제 발표를 하고요. 제가 나와서 대원외고, 대일외고, 그리고 한영 또는 뭐 서울외고 등등을 이야기하고 상상고, 하나고, 뭐 외대부고 등등의 여러 입시를 좀 정리하면서 이 친구들이 왜 합격을 했는지 등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김영현 멘토 친구 큰 박수로 또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런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뭐 제가 누굴 진짜 인터뷰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인터뷰한 형식으로 저희 이야기, 특히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이제 앞에 친구는 왜 이런 활동을 챙기는 게 중요한가, 어떤 활동들을 챙길 수 있냐를 위주로 했다면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중학교 생활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반은 그냥 서론 느낌으로 제가 누구인지, 제가 중학교 시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쯤에서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오늘 강연을 통해서 뭘 얻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처음은 제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동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에 지금 현재 재학 중이고요. 출신 중학교는 사실 목동권은 아닙니다. 이 주변에 있는 당산이라는 동네에 있는 당산서중학교를 졸업했고요. 고등학교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율전공학부라는 전공을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9학년부터 하나고 합격을 꿈을 꿨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한 번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고 가고 싶다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럼 나는 아직 어느 고등학교 갈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이건 또 없네요. 그럼 하나고 말고 다른 학교를 가고 싶으신가 봐요. 네, 뭐 그래도 이런 게 어쨌든 다 모든 학교들마다 입시하는 데는 도움이 돼가지고 제 얘기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중학교 시절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 우리가 왜 살아야지? 인생 목표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거잖아요. 학원도 열심히 다닐 거고. 그럼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할까? 나는 결국 어떤 삶을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뭐 돈도 열심히 벌고 싶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의 최종 목표가 뭐였냐면 결국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를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벌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적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게 바로 멋진 직업을 갖는 거였죠. 이제 특히 멋진 직업이라 한다면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꿈은 법조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나아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난 좋은 대학교 가려면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중학생인 나는 뭘 해야지? 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루트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수시, 정시, 뭐 그 외에 논술 같은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시에서 가장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여기서 강점을 보이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 수 있었던 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왜냐면 이때 열심히 안 살면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많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과활동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에서는 앞에 동호 멘토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A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뭐 고등학교를 가면 당연히 등급제 있으니까 지금 현재 5등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그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현재 절대평가로 바뀌었나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는 더더욱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막 성적을 무조건 100점 맞아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지필이랑 수행을 종합해서 89.5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A만 받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 아래에서도 보였다시피 그래도 공부 피지컬 증진을 위해 최대한 최선을 다하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적을 챙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A 정도만 받으면 충분하지만, 그래도 내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대신 A를 받는 게 중요하다 했죠. 이 말은 뭐냐면 고등학교 입시를 할 때 다른 친구들, 내 경쟁자 친구들도 다 A는 받고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쟁자가 다 A인데 이 와중에 나 혼자 B면은 내가 되게 떨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A만 받는 거 굉장히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 A는 무조건 성취해라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교과 활동은 이랬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장상이고요. 이게 뭔지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이건 중학교 시절 내내 1등, 전교 1등만 받아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하나의 상입니다. 네, 제 자랑 좀 해봤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이건 사실 최종 1등만 하면 주는데 전 3년 내내 1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너 자랑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 공부법 설명을 하려고 좀 가져와 봤어요. 별거는 없고요. 그냥 시간 관리하는 거, 그리고 공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시간관리법, 이거는 플래너를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께서는 선생님, 멘토님, 저는 P인데 저 플래너 쓰는 거 너무 귀찮고 싫은데 왜 써야 하죠?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할 때는 MBTI, J처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강박 없이 공부하면 좋죠. 정말 공부를 즐길 수 있다면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공부를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처럼 공부는 뭐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렇게 즐거워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수단, 이런 플래너가 필요한 거겠죠. 플래너를 어떻게 쓸지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4용지 공부법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무조건 이렇게 A4용지를 쓰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개념 정리를 하고 또 문제를 풀 때 체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4용지 공부법인데요. 이거는 뭐 사진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 A4용지를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이대로 쓰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개념 정리를 할 때 먼저 썼어요. 그래서 교과서 아니면 프린트, 그 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면 판서 내용, 이런 식으로 우리 공부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단 하나의 그런 공간에 다 압축시키는 걸 단권화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A4용지에 단권화를 하려고 했어요. 특히 모든 내용을 다 모으다 보면 처음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걸 좀 압축해서 내가 들고 다니기 편한 수준으로 정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념 공부가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4용지에다 쓰면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한 번 끝나면 백지 테스트를 했어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빈 A4 용지 아니면 빈 공책 이런 거 들고 와서 내가 얼마나 외웠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념을 한 번 더 다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문풀을 한 이후에도 이 A4 용지를 사용했는데 이때는 내가 틀린 문제 아니면 틀린 유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또 여기다 적으면서 한 번 더 적으면서 제 머리에 체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정리할 때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외울 내용들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A4 용지 안 하셔도 되고요. 공책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A4 용지에 썼던 거는 공책을 너무 이쁘게 꾸미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였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수단에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부의 본질은 내용을 정리하고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셔서 막 너무 예쁘게 꾸미고 형광펜 칠하고 이렇게 볼펜 이쁜 색 꾸미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본질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개념부터 문풀까지 쭉 정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플래너 활용법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사실 그냥 시중 플래너 아무거나 사면 다 이런 구성으로 돼 있죠. 이제 플래너 활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매일 플래너를 쓰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면 내가 이번 학기에 성취하고 싶은 목표, 그리고 이번 달에 성취하고 싶은 거, 이번 주, 그리고 오늘 하루에 성취하고 싶은 거를 목표를 뚜렷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플래너를 작성하는 겁니다. 또 이때 중요한 건 내 최대 공부량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학원 다니는 시간도 많을 거고 학교 수업을 듣는 시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하루 몇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주어진 몇 시간 내에서 나는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계산을 해보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행하시고 매년 지치지 않게 꾸준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쓸 때 구체적으로 과목, 교재, 범위, 달성 여부를 체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의 어떤 단어장을 외울 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과목의 영어, 교재는 그 단어장 이름, 범위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할 거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쓰셔서 그걸 달성하고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또 중요한 건 보통 그 공부 시간 많이 측정하실 거예요. 근데 공부 시간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 10시간이나 공부했어 이렇게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날 내일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만큼 공부를 했는가를 체크하는 여부이니까 정말 나의 공부량을 체크하는 목적으로 이 플래너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교과가 끝났네요.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교과도 이렇게 많이 말만 해놓고 이제 비교과는 또 얼마나 많이 말하려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동호 멘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교과가 훨씬 더 중요해요. 교과는 당연히 공부 잘하는 건 약간 기본인 거고 그래서 플러스로 나만의 매력을 비교과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교과는 진짜 그냥 공부 잘하면 그냥 뭐 1등급 아니면 A 이 정도로밖에 제가 안 보이는데 여기는 정말 이 아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더 노력을 했는지가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통 생기부에 나오는 한 4가지 항목들로 크게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인데요. 네, 저는 사실 그냥 말씀드리자면 학생회로 대학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생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학생회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회장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회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다 무조건 학생회 하세요, 학생회해야 대학 갑니다 이런 건 아니고 학생회를 하든 어떤 다른 활동을 하든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활동 한 가지를 정해서 그 활동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진로, 봉사도 있는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년간 방송부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방송 진로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3년간 같은 동아리를 하고 그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저희 성실함과 꾸준함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런 활동을 했었고요. 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많이 중요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분야나 관심 진로를 많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저 때도 중요했고 중간에 코로나 때는 약간 살짝 덜 중요해졌다가 요즘은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봉사도 많이 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교내 봉사 그냥 하라는 봉사 정도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이나 3학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봉사를 찾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 채우는 봉사를 한 게 아니라 인권 캠페인, 아동 멘토링 봉사, 그리고 어르신 대상 봉사 이런 식으로 좀 더 활동이 보일 수 있는 봉사들을 해서 이런 봉사 내역도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봉사를 찾으실 때 단순히 뭐 1365, VMS 이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청소년 센터 이런 데들 들어가면 좀 많이 봉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찾아보고 열심히 봉사까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교과수 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사실 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기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기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학원 숙제가 좀 많아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 몰래 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열심히 듣는 거. 그리고 발표 수행평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창 중학생은 또 약간 친구들과의 그런 우정과 약간의 멋있음을 위해서 좀 일부러 약간 선생님께 막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히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께 모범생으로 보여서는 나쁠 게 없거든요. 그냥 다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너무 막 너무 늙은 소리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모범적인 삶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활동인데요. 아까 여기서 많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제 독서 활동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참고하실 거면 한 번쯤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때는 막 독서를 잘했다 싶지는 않아요. 대신 그래도 뭐 많이 넣으려고는 노력했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 거를 혹시라도 참고하게 되신다면 저보다는 좀 더 퀄리티 있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국어, 사회, 국어, 수학 이 정도밖에 없는데 과목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찍으신 것 같은데 다음 쪽도 넘어가 보면은 네, 여기까지 있고요. 이제 독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만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 갈 때 독서 열심히 해라. 너희가 독서로 너희 관심 분야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고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독서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탐구 활동하는 걸로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전문적인 지식들은 독서를 통해서만 보강이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독서를 단순히 그냥 양 많이 넣기, 채우기 용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할 때 나의 관심 분야를 좀 더 확장시키는 용도로 독서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사실 우리가 막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뭐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우리랑 놀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학원에서 노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놀이터 가거나 PC방 가거나 아니면 뭐 노래방 가거나 이렇게 노는 친구들 되게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해가 좀 이상한데 지금 당장만 즐거울 것인지 아니면 졸업 후에도 어른이 돼서도 함께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20살 넘어서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변 친구들도 다 대학을 잘 가서 지금도 많이 만나고 많이 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놀았던 친구들은 보통 재수를 해서 재수학원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돼서도 그 친구들과 아무 부담 없이 잘 만나서 놀고 싶다. 이렇다면 당장만 볼 게 아니라 미래까지 봐서 지금 당장 내가 학원에 있는 게 조금 아깝더라도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더 장기적으로 보는 친구 관계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후배님들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학원 다니느라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한참 남아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마라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단지 이렇게 막 힘 적당히 비축해서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정말 많은 활동,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시고 관심 분야도 열심히 확장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으니까 지금 정말 열심히 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 후배님들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3년의 중학교 생활 동안 지금이 마지막 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이제 나 다 끝난 거 아닌가? 나도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1년은 정말 길고요. 지금 1년이라도 보충을 하면 충분히 많은 걸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다면 지금까지 활동이 또 아쉬우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까지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김양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실 이 설명의 가장 큰 메시지는요, 지금 중3, 중2, 중1, 초6, 초5 학생들한테 너희 늦지 않았다. 특히 중3 늦지 않았다. 너희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살짝 눈동자 흔들렸어요. 그 3년 내내 1등한 상장 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닌데 이거 내가 검수를 못했나 약간 이랬는데요. 네. 3년 내내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진짜 지금 중3이면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행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심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영어에서 단어를 외우는 게 힘들어.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실제. 첫 번째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 들면 바로 제가 지목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첫 번째 멘토, 나왔던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기억하는 친구. 잠깐만요. 우리, 네, 어머니, 그래도, 네. 네, 고등학교 맨 처음. 명덕외고, 맞습니다. 신세계 상품권 드릴 거거든요. 아, 오늘 이름 반응 처음인데, 이거보다 상품권이 좀 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 이따가, 저희 손 들어주시면 이따가 나가실 때 하면 정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시작하도록, 지금 눈빛이, 달라요. 지금, 뛰쳐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두 번째 퀴즈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건 이거죠. 결국 우리가 서울대, 고대, 연대, 서성한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 여러 가지 대학들을 꿈꾸는데 과연 우리가 목동에 있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서 이 설명회를 들을 때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가면 정말 불리한가? 아니면 특목과 자사고나 외고를 가면 정말 유리한 게 너무 많은가 등등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9시에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이랑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공교육에서 물리교사를 5년 정도 하다가 EBS 진로사업부 대표, 교육방송에서 사업부 대표를 3년 정도 하고 IT 회사 다음 커리어에서 대표를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진로 진학에 관련된 아이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얼마나 이 친구들의 진로랑 진학을 결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특허들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도 직접 하면서 아이들의 입시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가 대학교 입시, 학업 성취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디자인 어때요? 보시기에 좀 편하신가요? 사실 아니죠. 네. 제가 그 전에 학부모 설명회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3월 대설명에 제가 발표할 PPT는 자동 생성형 PPT AI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AI가 만든 PPT입니다. 네. 쓸 수가 없어요. 네. 저희는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람이 할 게 굉장히 많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오타예요. 분석의 심은 아닙니다. 저는 분석의 심이라고 할게요. 분석을 얼마나 마음껏 진정성 있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고는요, 저희가 좀 보면 1차 전형에서 영어 성적만을 보고 선발을 하죠. 영어 성적만을 보고 선발을 하는데 160점 만점의 친구들이 당연히 뽑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5배수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국어와 사회의 성적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동점자 처리를 합니다. 즉 이거예요. 얘가 160점 영어 점수가 만점이면 3학년 2학기 때 국어 점수가 얘가 A냐? 그러면 얘도 A야. 오케이.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 사회도 A야? 얘도 사회가 3학년 2학기 때 A야. 그러면 동률인 거예요. 그 밑에 3학년 1학기 때가 국어가 A야. 근데 얘는 국어가 B야. 그러면 이 친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동률자의 점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라는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올 A는 유지해야 외고를 갈 때 그 1.5배수 안에
안정적으로 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본적으로 744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44. 744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700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400자, 인성 영역이 400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멘토 그리고 김영현 멘토가 얘기했던 자기소개서에서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소스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 퀴즈입니다. 진짜 이렇게 적극적인 게 그냥 질문할 때랑 퀴즈라는 말은 우리 근데 가운데 학생 독서 와 그래 근데 학생이라고 문상을 주진 않고 똑같이 상품권이야 백화점 이따가 우리 학생도 받아가요. 독서 중요한데 그런 소스들 전체가 학생부에 써 있죠. 네,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중학교에서 가장 착각하기 쉽고 놓치기 쉬운 거는요,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거해서 써 있는 건 중학교의 아이들의 학생부의 세특은 특히 무조건적으로 써주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교육법에 써 있어요. 뭐냐면 위 학생은 학업 역량이 뛰어나거나 그렇게 선생님이 봤을 때 학업 역량적으로 우수한 아이들 위주로만 써주는 게 의무가 돼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학생부를 봤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학생부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저렇게 잘 써지는 게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학교에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권유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면 상담과 두 번째 내 자녀가 이런 외고나 자사고나 특목을 준비한다는 걸 학교 선생님이 신학기 때 알게끔 이야기하는 걸 가장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744에서 이렇게 1500자를 저희가 쓰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이게 2020년도부터 이렇게 되죠. 2024년도 쭉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5가 넘으면 그때는 동점자 처리를 점수로 하고요. 1.5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과 자사고를 갈 때 어떤 부분으로 내 아이가 특목을 써봐도 될까? 외고를 써봐도 될까? 자사고를 그래도 써봐도 될까라는 기준을 잡으셔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중요한 건 선행이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선행이 잘 돼 있어서 선행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가 조금 빠르다고 해서 특목과 자사고를 생각하는데 선행의 기준이 아니고요. 심화의 기준입니다. 심화. 얘가 선행을 나갔는데 선행 나간 거에 심화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한영외고. 우선 사실 대원외고도 이 학교 안에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대원외고 어디랑 어깨를 나란히 하죠? 외고 중에서 대원외고가 그래도 가장 강력하다고 좀 얘기할 수 있죠. 즉 뭐냐면 하나고나 외대국어랑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서울대 입결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학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영외고. 한영외고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전국 다 했을 때 서울대를 가장 많이 있는 고등학교로 10위권 안에 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한영외고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44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계속 경쟁률은 오르고 있죠. 그리고 경쟁률이 오르는데 여기 안에서 1.5가 넘으면 점수로 아이들의 여러 가지의 변별력을 점수로 먼저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동에서 좀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우선 추천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대일외국어 고등학교는 한영외고나 명덕외고가 이 세 가지 학교가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일외고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대일외고의 입시를 다루다 보면 대일외고가 서울 안에 있는 외고 중에서 유일하게 유니세프에 어떠한 후원을 하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약간 외교관을 꿈꾸거나 국제 통역에 관심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을 보면 네, 2.8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졸업한 친구들, 졸업해서 지금 대학에 간 친구들 또는 졸업해서 취업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어과를 가서 여기서 이런 공부들을 했는데 이왕 공부한 거 이 친구가 잘 썼으면 좋겠는데 과연 독일어과를 졸업한 친구가 독일어를 할 만한 기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적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적은 경우가. 그러니까 여기서 과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외고 중국어과를 갔다고 대학에서 진학을 할 때 대입해서 얘가 중국어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여러 가지 과를 자기에 맞게끔 진학할 수가 있어요. 여기 관련 과를 가야 되는 게 필수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명덕 외고 아까 우리 이동호 멘토가 졸업한 외고이기도 하지만 명덕 외고 같은 경우에는 압박 면접으로도 좀 어느 정도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떠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될까요? 자기의 학생부에 대한 장점과 그런 부분들이 자기만의 어떠한 색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9등급에서 5등급의 변별력이 낮아지는 고등학교 생활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중학생이라면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내 아이가 신목중학교나 아니면 월천중학교나 신사중학교나 아니면 여의도중학교나 여러 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지만 그런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서 찐 우수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와 다른 친구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포인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포인트들이 학생부에 어떻게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덕 외고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1.2, 1.36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점수가 상관없이 바로 네,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도 그랬다고, 네, 작년에도 그랬다고 올해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참고해야 됩니다. 네, 이화 외고도 나쁘지 않죠. 네. 거의 앞에서 뭐 자기소개서 744는 비슷하고요.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선은 앞에서 이화외고 영어과가 있잖아요. 대원외고나 대일외고는 영어과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외고에서 영어과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외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555예요. 500자입니다. 1500자에서. 그리고 서울 외고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경쟁률이 이렇게 보면 또 나오죠. 저희 보시면 지금 외고를 보고 있는데요. 외고 안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우리 동호 멘토도 이야기했지만 외고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업계열의 그 강점이 있고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해서 외고를 가. 거기서 경쟁력이 한계가 있겠죠. 왜? 다 잘하거든요. 그러면 외고조차에서의 경쟁력은 어떤 과목에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수학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 CNC 저희 말씀을 이걸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CNC에 수학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가 전국 단위 학원으로는 특목 자사고를 제일 많이 보내는 것도 알고는 계시죠?
근데 보냈을 때 저희가 상위권 학생들을 굉장히 유지하게끔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저희가 수학도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선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아이들이 수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국제고 있죠? 국제고랑 외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국제고랑 외고. 그리고 여기서 국제고랑 외고가 통합 운영으로 합쳐진다고 확정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제고에서만 배웠던 국제법, 국제통상 이런 것들을 외고에서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고에서 아이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대원 외고도 수학 컨텐츠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원 외고 많이 합격하거든요.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 지원했다 떨어지고 과학고 지원했다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게 대원외고나 국제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수학의 경쟁력이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광사고라고 얘기하죠. 저희 전사고 있잖아요.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상산고 이런 데가 전사고고요. 광사고가 있어요. 광역자사고입니다. 목동에는 여기 양정고가 있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양정고. 그렇지만 광사고 자체는 또 다르죠. 어떻게 되죠? 광사고는 점수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광사고는 점수로 합격하지 않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광사고는 1.5배수가 넘으면 추첨이에요. 1.5배수까지. 그리고 1.5배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자기소개 면접으로 갑니다. 넘으면 추첨하고 면접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 아이가 성적 관리가 좀 잘 안 됐어. 그러면 차선책으로 차라리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해서 이런 광사고를 준비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두 번째 워딩으로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워딩은 뭐냐면 과연 지금 외고를 듣고 광사고까지 듣고 멘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일반고를 보낼 거야 그냥 나는. 근데 오늘 들은 게 어떤 유의미성을 띨까 했을 때 일반고를 가더라도 고교학점제는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독서, 탐구활동 보고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교내 봉사활동만 하면은 이 친구의 봉사성에 여러 가지 진정성의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65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할 만한 아까 얘기했던 멘토에 따른 어떤 봉사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학부모 상담 또는 설명할 때 꼭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사는 중3, 중2, 중1, 초6 이때는요. 결과 중심 평가의 시대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시대로 바뀐 게 지금의 중3이 제일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과만 생각해서 교과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과정 중심 평가에 독서 관리 안 해. 그리고 고1 올라갔는데 아무 동아리나 해. 진로 활동 안 해. 완전히 제가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인서울에서 연대부터 홍대까지 줄 세우기 위한 상위 15개 대학을 봤을 때 좋은 인서울 대학을 가기엔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게 누구부터 적용이 돼요? 지금 중3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3은 아까 마지막 한 발 남았어요. 정말 이 중3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오늘부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시작하면 돼. 늦은 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얘기를 한다고 오늘 집에 가서 딸 일로 와봐. 우리 딸 믿지 않았대. 엄마도 우리 딸을 응원해. 이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딸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투과율 아시죠? 투과율. 네.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중1 빠르면
늦어도 중2부터 내 자녀는 내가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에 투과율이 100%예요. 네, 진짜 제가 제일 많은 어떠한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그래요. 제 딸은요, 정말 제 얘기를 안 들어요. 두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막 얘기를 하면 그때 딸이 또는 아들이 알아듣는 게 막 적어요. 그러면 옆에서 엄마나 또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처음 듣니? 너 처음 들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독서 중요하다고. 너 왜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듣는 척해.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부탁하는 건 아이에게 네가 아까 우리 멘토들이 했던 그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너 뭘 하고 싶어요? 너 왜 하고 싶어요? 가 대화의 주제지 이제 이거 하자가 아니에요. 중3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일반고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냥 상위권이 아니에요. 어떤 상위권? 극상위권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극상위권에 걸맞는 내 아들, 딸의 사고적 확장을 기대하면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중1, 2, 3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수업하는 중3 남학생도 앉아있고 한데요. 정말 늦은 게 없어요. 시작하면 됩니다. 단 오늘 깨달은 거에 대해서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전제입니다. 보시면 국제고가 또 여기 보시면 앞에 넘어가 보면 경쟁률이 높아요. 올해 2.4대 1 되죠? 네, 이거는 등록금도 싸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택들이. 네, 보시면 이제 전국에 있는 광역자사고인데, 네, 여기 양정고 있죠, 목동. 경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산 동산고. 네, 광역자사고가 많은 것도 굉장히 럭키한 겁니다. 보시면 근데 여자가 갈 만한 또 네, 없어요. 자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징, 제가 이번에 큰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작년에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면 다. 근데 사회통합이 뭐가 있냐면 다자녀, 예를 들어서 전형이 다자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약간 소득에 대해서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 차상위 계층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는 게 사회통합인데 이게 미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미달이 날 때 여기에 절반 50%는 일반으로 충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에게 더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과학고랑 영재학교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과학고랑 영재학교는 그 특수성이 너무 크고요. 중1 때부터 이 아이는 과학과 수학에 조금 더 특화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아들, 내 딸이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한다고 중2 때 과고나 영재학교를 준비해 볼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 참고로 말씀드리고 더 여기서 관심 있거나 문의를 하고 싶으면 저희 학원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또 안내 전화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 전국 단위 자사고 정원내 경쟁률입니다. 볼까요? 여기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하나고, 민사고 뭐 쭉 있죠. 북일고. 저희 인천에 있는 하늘고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 지역 내에 할당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인천 외의 학생들을 뽑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인천 외의 학생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안 뽑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인천 하늘고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 이유 중 하나로 B가 하나 떴어. 예를 들어서 국영수 사과에서 딱 한 번의 찬스가 있는데 지우개 찬스 또는 교체 찬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B를 A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런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그러니까 얘가 B가 있는데 나머지가 준비가 철저해서 다른 그 전사고는 못 가지만 인천 하늘고를 지원할 거야 했을 때는 그 전형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 전국 단위의 주요 대학 합격선입니다. 보시면 외대부고 의학계열 127명이에요. 이거는 N수생 다 포함입니다. N수생 다 포함. 보시면 여기 안에서 127명인데요. 보세요. 이 127명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다 포함이에요. 근데 얘네는 의대만 몇 명이에요? 상상고는? 네, 140이에요. 상상고는 만약에 의대를 꿈꾸면 정말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가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거기 안에서 상상고 안에서도 경쟁력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외대부고는 저희가 평가할 때요. 정시와 수시의 입결이 거의 비슷해서 가장 좀 안정적이다, 좀 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의 특징 좀 말씀드릴까요? 15분 이렇게 돼 있는데 뒷페이지를 넘어가면 네, 대면 15분 동안 3개의 문항으로 면접이 진행돼요. 근데 15분을 다 채우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5분 전에 끝나긴 하고요.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에 출제되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지원 동기나 인성 영역에서도 출제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떤 플로우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약에 외대부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외대부고를 준비하고 싶으면 독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여러 가지 창체들의 활동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과목별 세트, 세 번째,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행동 특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써지느냐가 자기소개서의 소스가 되고 그 자기소개서의 소스가 된 걸 가지고 이 친구는 면접 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면접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기업에서 내가 참여했어. 취업을 하려고. 근데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하나도 안 해. 극단적으로 나를 너무 좋아해서일까요? 아니면 궁금한 게 없어서일까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건 이 학생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질문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까 우리 이동호 멘토 친구가 얘기해서 저는 중2 2학기 때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동호 멘토는 독서 같은 여러 가지 기반 사항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가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2 1학기 때부터는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권장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40점, 60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고 같은 경우 우리 김영현 우리 멘토도 이야기했지만 하나고는 김영현 멘토도 우리가 이제 사전 미팅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도 김영현 멘토도 얘기했던 게 있어요. 실제 김영현 멘토의 사례입니다. 실제 저 친구는 나보다 성적이 중학교 때 좀 더 좋아.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선 3년 내내 전교 1등이니까 자기보다 좋은 애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데 자기보다 좀 성적이나 이런 게 우수했어. 같이 하나고를 본 거야. 김영현 멘토가 하나고 면접 볼 때. 쟤는 무조건 되겠다 했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김영현 멘토가 된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학교 안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실제. 하나고등학교는 텐션이 높은 친구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막 되게 밝고 그리고 발표하는 거 좋아하거나 엄마 옆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면 하나고 합격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어머니들 표정이 지금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내 아들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학교별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고는 실질적으로 서울대 합격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수시에서
서울대가 좋아하게끔 학교 안에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겁니다. 이 밑에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따로 했어요. 왜 다른 데는 면접에서 체육이 없는데 왜 있어요? 네. 하나고가 처음 만들어질 때 취지는 이거예요. 서울의 서울의 민사고를 만들겠다.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막 이 정도는 사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고는 조금 스페셜한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전부 다 몇 자라고 했죠? 1500자라고 했죠? 네, 상상고는 2400자입니다. 네, 왜 2400자일까요? 여기 있어요. 300자씩 900자. 책을 3권을 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상상고 안에서의 아이들의 경쟁률은요, 기본 3대 1이 항상 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우수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변별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서의 양으로 승부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학부모 설명회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혹시 제 설명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참여한 학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계시네요. 제가 독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못 오신 분들 또는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서에서. 어떤 거냐면 맨 뒷장, 책을 보면 맨 뒷장 안쪽에다가 우리 가장 표현을 너부대대한 포스트잇 있죠? 2장을 붙이세요. 2장을. 포스트잇 2장을 붙이고 5가지를 쓰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뭘 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재밌는 대답 뭐였는지 아세요? 첫 번째 뭘 쓸까 했더니 어머니가 딱 손들더니 출판사요? 이러더라고요. 출판사는 안 써도 돼요. 네, 그 책이 어차피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책을 읽게 된 책 선정 동기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쓸까요? 네, 이 책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챕터, 주인공, 인물, 줄거리 등을 두 번째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뭘 쓸까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 점, 느낀 점, 적용하고 싶은 점 등등을 세 번째 쓰는 겁니다. 네 번째가 약간 프레시해요.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책의 작가라면 어떤 부분을 고치고 수정하고 더 쓰고 싶었는지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 아이의 사고적 확장을 되게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뭘까요? 정답입니다. 어머니 지금 대답하신 검은옷 네, 두 번째였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안 써가지고. 네, 두 번째 어머니 이따가 그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세요. 아직 좀 몇 개가 남았습니다. 네. 지금 3분 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네. 저희가 마지막 5번째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 친구든 누구든. 그러면 옆에 뭐가 따라 붙을까요? 그렇죠. 추천하고 싶은 이유. 제가 이 수업을 우리 CNC에서 했을 때 중1 짜리 남학생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랬어요. 너는 서울대 갈 거야.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네 번째, 내가 이 책의 작가라면 책을 10분의 1로 줄이고 싶다. 정말 제가 수업한 친구예요. CNC에서. 마지막 5번째, 추천하고 싶은 사람? 엄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도 당해봐. 정말 제가 너는 남달라. 너는 그거를 정말 써서 가지고 올 정도라면 너는 서울대 합격할 것 같아. 진짜 그랬는데 이거는 트레이닝입니다. 연습.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많이 쓰는 것도 원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이들이 한 줄 썼다고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그거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 아이가 하는 건 위대한 거예요. 내 아이가 하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에 누가 제일 알아요?
아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선 독서적인 부분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상고의 입시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1단계, 2단계에서 면접이 상상고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2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제가 강의할 때 사진 막 이렇게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강의 준비를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해서 많이 찍으십시오. 보면 이 밑에 창의 유관 면접과 인선 독서 면접 있죠? 공통 문항과 개별 문항이 있어요. 공통 문항은 미리 준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요. 이때 후속적인 질문은 즉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질문 궁금해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우리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2006년은 병술년, 2021년은 신축년이다. 60가짜를 따져봤을 때 2038년은 간지로 무슨 해인가? 이거 실제 문제예요. 지금 표정은 저거는 뭐 괜찮은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때요? 이 밑에 쭉? 네. 이걸 내 아들, 내 딸이 푼다고 보셔야 돼요. 상상고는 면접이 보통이 아닙니다. 실제. 인성 독서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인데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제시문 1, 2, 3을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이 자료는 오늘 출력 자료 없어요. 네. 이제 제시문 보셨죠? 네, 그러면 저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앞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감이 안 오셨죠? 왜 제시문 1, 2, 3이 3개가 왜 있지? 막 이랬는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우리 두 친구도 얘기했지만 독서가 어떤 부분에 최고의 무기이자 극상위권을 넘어서서 초극상위권까지 내 아이를 만들어주냐면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수학을 아무리 해도 1등급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2등급이야. 희망을 가지세요. 2등급 가운데 초극상위권이 되면 얘는 1등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얘가 수학적인 것만으로 똑같이 되고 이거를 보완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좋은 제도가 고교 학점제라는 거예요. 되게 이 부분이 우리가 준비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부족함은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창의 유감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보여주면서 아들 한번 도전? 제발. 네, 오늘 괜찮습니다. 네, 개별 면접입니다. 이번엔 개별이에요. 아까는 공통에 해당했고요. 이번은 개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은 어디서 질문이 나와요? 네, 생기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기부. 그래서 아이들이 생기부를 관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학생부 관리 핵심 요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정중심 평가에서 내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가 높다고 이 아이가 정말 이 지역의 탑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 또는 이 학교에 또는 내 아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탑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걸 위해서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동아리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게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CNC는 뒤에 있어요. 이거 마무리 멘트 아니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 CNC는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미래입시 연구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건 데스크에다가 학원에 전화해서 기본적인 필요한 건 문의하셔도 기본 문의는 얼마든지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니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 어떤 부분들인지 잘 활동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예요. 교과 동아리는 뭘까요? 수학 문제풀이 동아리, 아니면 영자 신문 읽기 동아리, 영어 토론 동아리, 과학 실험 동아리, 우주 로켓 발사하기 동아리, 이런 동아리 등등이 교과 동아리에서 수업과 관련된 이런 동아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아이들이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부모 설명회 때 꼭 이야기하는 제 둘째 조카가 있죠. 제 둘째 조카가 이번에 학생부를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걸 경험했습니다. 동아리가 다 체육으로 돼서 체대를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제 둘째 조카. 하지만 제 둘째 조카는 외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제가 강력하게 합격을 시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이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실질적인 자료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학생부들이 써져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이거 다 바꾼 것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중학교의 학생부는 어떻게 써져 있어야 되는가. 그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세특은 국제고랑 외고에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행특은 중2 때까지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 아이가 그냥 학생부를 목적 없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목 자사고를 갈지를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 꼭 말씀드릴 수 있는 더 한 가지는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CNC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 CDP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CDP는 기본적인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기본적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과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비교과 관리 프로그램 뭐냐면요. 한 달에 한 번 90분 정도 특강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독서 감상문이나 이런 것들을 써보고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2, 중3 때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사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등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목동을 넘어서 대치까지도 저희밖에 없어요. 실제. 이 수업 들으려고 서초에서 넘어와요. 실제. 이 수업은 데스크로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수업 신청이 되고요. 수업은 수요일, 토요일 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수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 저희 미래입시연구소에서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미래입시연구소 원장님이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 미래입시연구소 원장님입니다. 인사 해주시면. 저희가 미래입시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말 잘 관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CNC는요. 이런 여러 가지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응, 특목 자사고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담, 심층 상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목동을 넘어서서 저는 사교육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민간 교육 가운데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는 한번 데스크로 문의를 해보면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모든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